저한테 강연 끝나고 나면 질문들이 꼭 오는 게 여순강에서 어디 살면 좋습니까? 라는 지방에서는 거의 보기 드물게 유일하게 지금 이제 인구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무조건 개발이냐 무조건 보존이냐가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한 입장에서는 참 좋은 사례라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의 본질을 짚는 진짜 도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홍석준입니다. 예, 김시덕입니다. 오늘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가고 싶은 도시 순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우리 김 박사님도 순천 많이 가보시고 좋아하시죠? 순천은 자주 갑니다. 네. 순천하면 뭐 주로 뭐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순천만 정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경전선 철도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역사 쪽에 관심이 있다면 모를 수 없는 여순 사건 등이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철도 쪽으로는 조곡동 철도 관사촌이 성공적으로 관광 자원이 됨으로써 전국의 다른 철도 관사촌들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있다 정도가 떠오릅니다. 우리 김 박사님은 철도를 아주 좋아하시고 아주 철도에 진짜 전문가시라서 항상 철도 이야기 빼놓지 않는군요. 철도가 근대의 핵심이죠. 네. 예, 순천. 순천이라는 어떤 지명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제 하늘에 순응한다는 그런 어떤 한자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환경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순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구교지 성남에도 보면은 순천은 작은 강남이다. 중국의 소강남이다. 이런 어떤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삼산 이수의 고장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산과 어떤 천이 아름답다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역사적인 자료도 많습니다. 순천은 옛날부터 전남 동부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경남과 인접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교류도 많고 특히 주변 어떤 도시들 광양, 여수 등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배후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과거엔 또 여수까지도 한 개의 어떤 도시인 적도 있었고 해서 전남 동부 지역의 가장 어떤 중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해왔던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남 동부청사도 요즘에 순천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신대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입니다만 서도 요 근처인데요. 여기가 참 위치가 묘한 게 해룡면이라고 합니다. 해룡지구 개발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딱 오른쪽으로는 광양, 남쪽으로는 여수가 있는 중간 지점이라서 순천이 여기에 신도시도 만들고 도청도 끌어와서 돈은 사실은 광양과 여수가 법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하고 광양제철. 하지만 우리 순천이 그 배후 도시로서 기능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서쪽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순천 시내인 거고 오른쪽이 신도시, 광양과 여수를 바라보는 그리고 남쪽이 여러분 자주 가셨을 순천만 정원입니다. 이 정도가 순천에 대한 기본 개황이 되겠습니다. 여수가 과거에는 순천을 경유해서만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 이순신 대교에 의해서 이순신 대교가 광양과 여수를 잇는 큰 대교로서 이순신 대교 이후부터는 순천을 경유하지 않고서 여수를 갈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동안 여수를 경유를 하는 순천 그리고 광양에 지금도 배후 도시로서 순천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이라고 우리가 도시를 볼 때 참 슬픈 역사입니다만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여순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에 당시 제주도에 지금 현재 그 제주 사건의 발생을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가 파견돼 있었는데 그 제주도 파병을 거부하면서 그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이 된 이후에 이제 많은 당시에 참가했던 그런 14연대 병력이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와서 당시 이현상 남부군에 들어가서 빨치산 항쟁을 했었죠. 그런 와중에 여순 14연대를 진압하고 또 진압하는 그런 어떤 와중에 무고한 어떤 양민들도 반란 14연대에서 학살당하는 그런 어떤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지에서도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순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 가장 중립적인 상황이고요.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순천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군은 반란군이 맞으니까 반란군이 올라와서 여기서 원래는 이제 곡성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경찰하고 충돌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막히면서 더 이상 북진을 못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동순천역 주변은 1962년 홍수라고 하는 대단히 큰 순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순천 62년 수해 때의 수재 기념비인, 추모비인 828의 가신이의 위령탑이라고 하는 비석 바로 옆에 있어서 여순 사건과 828 수재를 같이 아울러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962년 동천 대홍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62년 동천이라는 게 지금 순천을 가로지는 순천만으로 가는 큰 어떤 하천입니다. 이 하천이 1962년도에 제방이 약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이제 범람이 일어났고, 그때 순천 시내 절반 가량이 잠기면서 그때 당시 피해가 사실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뭐 수재민만 하더라도 수만 명이 발생되고 사망자만 하더라도 200여 분 정도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이 제방이라든지 또 산림이 녹화가 안 되다 보면은 이런 어떤 홍수에 미치는 피해가 굉장히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62년도, 즉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런 제방이라든지 또 산림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이 당시에 순천도 이 동천에 대한 어떤 피해가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홍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파들어가 본 적이 있어서, 우선 동천 말씀을 드리면은 확실히 제방이 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컸고, 그 후에 순천시와 전라남도는 어떻게든지 이 동천을 주변을 그리고 주변을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80년대 들어서 지금 제가 지도를 남쪽을 보여드리고 있죠. 동천에 이 지역을 전부 매립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시민단체들이 그 반대를 하면서 이 지역에 갈대밭을 지킨 게 지금의 순천만 정원의 원형이 되었다라는 것은 꼭 순천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들이 동천에 시달렸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를 자원으로서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강하셨기 때문에 겨우 살아남은 게 순천만 정원이죠. 제가 전남 분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부분을 얘기는 입니다마서도 사실은 순천만 정원보다 광양만이 더 아름다웠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광양 제철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양식김의 발상지가 광양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광양 제철소 앞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자연김들이 매달려 있어요, 곳곳에. 보면 야, 이렇게 김을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광양만이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순천만이 전남 동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로서의 명성을 이어왔고, 없어질 뻔하던 것을 이제 시민들이 동천 개발을 막아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은 무조건 개발이냐 무조건 보존이냐가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한 입장에서는 참 좋은 사례라 봅니다. 그리고 이 홍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5.16 군사정변 이후에 두 번의 큰 수재가 납니다. 하나는 영주 대수재고 경북이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전남 순천 수재인데, 영주 때 이제 박정희 재건회의 최고의장이 힌두지휘를 해서 영주 시내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터지니까 영주 때의 교훈을 가지고 순천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이거는 순천시 복구 예상도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동천이 흐르고 있었고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피해가 심했던 곳은 여기 예전 순천북 읍성이라든지 판교가 있는 곳이고요. 이 천 아래쪽에 그래서 세 군데의 수재민 정착촌을 만듭니다. 북쪽이 A지구, 남쪽이 B지구, C지구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B지구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A지구와 C지구는 만들어졌고 현재 흔적이 남아있는 게 이게 동천이 흐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순천역이 여기 있고, 이 오른쪽이 지금 순천역입니다. 서쪽에 보시면 초등학교가 있고, 왼쪽에 동그라미 친 게 있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뭔가 네모 반듯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A지구이고, 아래쪽에 강남이죠. 보시면 C지구라고, 알파벳 C가 아니라 한글로 C라고 써놓은 게 재밌는데, 성남이라 되어 있는 거는 순천북 읍성의 남쪽이어서 성남인 거죠.
이렇게 있고 현재 이게 C지구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 만든 집들이 반듯하게 놓여져 있어요. 이게 A지구인데요. A지구는 현재도 버스 정류장에 매구 A지구라고 돼 있어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순천의 향토사학자하고 걸었는데 이거 이렇게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였냐고. 현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A지구란 거는 62년 홍수 때의 A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828의 가신이의 위령탑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뒤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요게 좀 비석이 동천가에 있어가지고 위험합니다. 저는 답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매달려 찍었는데 흉내 내지 마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흉내 내지 마시라고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여기 한아름 서름을 안고 잠드신 영령 224주, 그러니까 224명의 사망자가 난 거예요. 224주의 긴 한이 있다. 비바람 사오납던, 사납던 1962년 828 그날 흙탕물 속에서 죄송합니다. 그날 흙탕물 속에서 꽃들은 지고 열매는 떨어졌다. 못다 살고 가신 임들이여 먹구름 거쳤으니 그얼 고이 쉬소서. 1963년 8월 28일 건립자 순천시장 주봉래. 정말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근데 이 순천은 이때 새로 태어난 거죠. 이게 워낙에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른바 혁명정부가 1년 뒤에 책을 하나 냈는데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혁명정부 1년간의 업적이라는 책을 내는데 여기도 이 순천 수제 목구가 대서특필돼요. 홍수로 인하여 가재와 농토를 유실하였던 지난 여름의 영천 수해지구하고 슬픔은 가시고 불과 3개월 만에 영주 수해지구에는 새로운 문화촌이 창설되었다. 이게 이제 영주 시내에 지금 근대유산 지정되어 있는 제 동쪽에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순천에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재와 복구를 통해서 이 혁명 세력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정당성을 획득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뒤에 민간 선거를 치르고 정식으로 박정희 정부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뭐 유보하겠습니다. 순천은 여러 가지 사실 뭐 자랑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배후 도시로서 여수와 광양이 배후 도시로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순천이 좀 전통적으로 교육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순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전통 어떤 명문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시학교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어떤 법조인을 많이 배출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순고가 굉장히 이런 어떤 부분에 굉장히 그 명문고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여수 광양에 있는 분들도 자제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순천에서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순천에 저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조금만 보충을 드리면은 순천이 전통적인 중심지인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순천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없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지정돼 있죠. 하동까지 있습니다만 대규모 공장, 말하자면 특히 초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지역은 여수하고 광양이에요. 그래서 순천 분들 만나보면은 저한테 강연 끝나고 나면 질문을 꼭 오는 게 여순강에서 어디 살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 사십니까?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집주 근접을 위해서 광양, 여수 근처인 신대지구 같은 데가 요즘 새로운 신도시라서 사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최대한 공해를 피해서 순천에서도 서쪽으로 간다. 예를 들어 유명한 나간읍성에 있는 나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공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천은 두 가지인 거죠. 전통적인 교육도시인 것과 이 공업지대 도시들이 두 개가 옆에 있는데 공업지대가 큰 게 막상 없다 보니 그걸 피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배후지라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그렇죠. 거기다가 또 순천에 배후 주거지로서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교육 말고도 전통적인 어떤 문화와 관광 자원이 많은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보면 순천에 조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조계산이 있는데 이 조계산의 한쪽에는 우리 그 조계종의 소위 말하는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송강사가 있고 또 조계산의 한쪽에는 태고종의 본산인 또 선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 대표적인 어떤
거대 사찰을 2개나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도시인데 이런 도시가 거의 없죠. 잘 아신 것처럼 송강사는 소위 말해서 삼보 사찰 중에 법보 그리고 이제 불보 외에 성보 분야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송강사는. 그래서 이 예로부터 이 송강사에는 많은 이제 그 국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 유명한 어떤 스님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국사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6분을 배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송강사의 소나무 송자에 빗대어서 이 송강사에 이제 소나무 송자가 한자로 보면 숫자로 보면은 18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18명의 고성을 배출한다는 그런 어떤 설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곳인데 앞으로도 이 송강사에서 많은 또 고성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설화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순천이 예로부터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어떤 문화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순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순천이 뭐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 관광 자원이 또 나간읍성도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어떤 관광 자원이죠. 서산 해미읍성 있고 하지만 또 옛날 마을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대표적인 곳들이 이제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경주 양동마을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곳 나간읍성에도 현재도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면서 옛날 이제 읍성에 그대로 이제 그 마을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정말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 또 많은 또 관광 자원으로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나간읍성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순천만 어떤 국가 정원이 더 유명한 곳이 됐지만 현재도 200만 명 이상의 어떤 관광객들이 가고 있는 곳이 나간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관광지로서 가장 각광받는 읍성은 말씀하셨던 해미읍성하고 나간읍성인 거고요. 다만 이제 여순강 말씀드리니까 아직 관광지화가 덜 됐는데 제가 답사한 바로는 대단히 아름다운 읍성이 여기 하나 있어서 곁들이고 갈게요. 순천 옆에 광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광양은 아시겠습니다만 중심이 2개입니다. 옛날 광양군, 광양읍이 있던 서쪽하고 광양 제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탄생한 중마동이라고 하는 동쪽이 있습니다. 옛날 동광양시가 있었던. 그 중에 예전 광양 쪽에 가시면 지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빼곡한 지역에 하나 나오죠. 보시면 읍내리라고 보입니다. 지명이. 그리고 뭔가 동글동글해요. 여기가 광양읍성 자리입니다. 여기는 아직 관광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살고 있으면서 읍성 흔적도 남아있어서 아마 모험, 탐험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관광지로 정비된 읍성이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이게 차차 정비돼 가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약간 이척하는 마음으로 보시기에 좋은 거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원형 그대로 이 보존을 했을 때 있던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훨씬 더 잘 살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곳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어떤 나간읍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어가면요. 순천이 그래서 나간읍성은 사실은 이제 순천에서도 약간 농어촌 권역이거든요. 도심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요즘에 순천읍성 관광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는 서문 쪽입니다. 이런 핫플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의 집도 있고 양옥 가지고도 뭔가를 하고 있고 계량 기아집으로도 뭔가를 하고 있고 보시면 이런 옛날에 기생들 살던 곳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쁜 집들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문 안내소, 남문 쪽도 뭔가 공원을 만들었고요. 이런 정근대 자원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요즘에 전국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순천은 근대에 사실은 커진 도시이기도 해요. 이렇게 당시에 식민지 시기에 대규모 집단 관사가 조성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운데 경성, 이제 경기도 의왕의 부곡도 있고요. 영주, 대전, 부산, 순천인데 철도 관사를 말하는 예, 맞습니다. 예. 관사죠. 대전 소재동 철도 관사는 이제 조만간에 재개발로 없어집니다. 영주는 잘 남아 있는데 아직 개발을 크게 안 하고 있어서 그때 영주시청에 갔을 때에도 잘 관찰하시고 특히 순천 사례를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사례라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순천역 옆에 가시면 이런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순천역 관사가 잘 남아 있는 건데 관광객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볼까요? 기적소리 게스트하우스, 7등 관사 이런 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 이런 건물도 다 설명도 잘 돼 있고 여러분이 가셔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순천은 특히 겨울에 가면 좋아요. 이제 북부지방에서 추울 때 내려가면 따뜻하거든요. 순천 쪽은.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럴 때 열차 타고 전라선 타고 내려가서 묵으시면은 정원도 순천만 정원 축제할 때 말고 또 조용할 때 가면 좋습니다. 이 순천이 철도에 있던 그 관사를 이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조국동 철도 문화마을도 조성을 했고 또 순천 같은 경우 보면 그 일제시대 때 그런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군산의 뭐 이성당이나 이런 어떤 것처럼 또 하월당이라고 또 유명한 또 빵집이 또 있는데 결국은 이 찹쌀떡과 이 볼카스텔라도 유명한데 일본의 고바야시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이 하월떡이 1928년도에 조천석이라는 소년이 입사해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해방 이후에 하월당의 주인이 돼서 3대째 내려오는 어떤 빵집을 지금 운영하면서 순천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빵집으로서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이런 어떤 빵집, 특히 맥주 가게 이런 어떤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개발해서 발전시킨 사례가 꽤 지금 있는 어떤 사안 중에 이 하월당, 순천의 하월당도 바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에서 가장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아닐까 합니다. 거의 지금 이 국가정원에 방문하는 연인원이 1,000만 명이 지금 이제 넘는다고 하는데 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결국은 이런 어떤 섭지를 애초에는 메꾸어서 이런 어떤 공단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섭지를 이제 활용을 공단으로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관광지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로 순천 지역의 분들이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이 막 말씀하신 것처럼 습지도 있었습니다만 마을도 몇 개 사라졌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순천만 정원에 가시면은 현지분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안내를 해주실 텐데 그 사라진 마을의 주민들이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마을을 희생하고 그 대신 그 지역에 본인 옛날 고향이었던 지역에 대한 해설을 하신다라는 아름다운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부분에서 이 순천만 정원은 한국에서 민과 관의 그런 균형을 잘 잡은 사례로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이런 사라진 마을의 주민들의 행적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군산과 당진 편에서 봤지만 이 해변가에서 간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또 당진이나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도시지역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또 경기도 지역의 화성이라든지 또 충남의 또 서산이라든지 이렇게 간척을 통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농지라든지 이런 어떤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천은 예외적으로 이 해안가의 섭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척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생태 보존을 하면서도 관광 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한국식의 어떤 정원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세부적으로 국가별 어떤 테마 정원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개념의 어떤 정원을 만들어서 이 정원으로 하자. 그래서 2013년도에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 박람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항구적으로 이제 국민들과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국가정원 제1호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또 이 순천만 이 섭지를 또 연결하는 이런 어떤 관광 그 테마가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은 어떤 사진도 찍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인스타에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컨셉으로 잘 개발한 그런 어떤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지금 현재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가시게 되면 꼭 한번 구봉사 전망대를 올라가셔서 이 지역 광양문권이랑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한번 조망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것도 관광으로든
산업 임장으로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게 광역만이고 저 너머가 여천 화학단지인 거고 이 오른쪽이 이제 순천의 이제 간척지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해룡단지 신대라든지 있는 거고요. 저 너머가 순천입니다. 그리고 순천 하면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데 요즘 지난 총선 때 시끄러웠던 지방 이제 행정구역 통합 메가시티 논쟁에 나쁜 선례를 만들어준 지역이 순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천시하고 승주군이 통합을 했는데 그때 약속은 당연하게도 승주군청 자리에도 제2시청을 만들고 이제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만 사실상 승주군청 자리는 버려졌어요. 어떻게 버려졌냐면 이런 식으로 황폐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승주군청 자리가 그 다음에 순천제일대학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시청이 안 들어오고. 근데 대학도 망했습니다. 이게 옛날 군청 자리입니다만 텅 비었어요. 현재도 뭔가 다른 용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선거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 군수관사고 요 길 건너에는 공무원 아파트 승주단지라고 한참 이제 승주군에서 다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시점에 통합이 돼버리고 사실 이제 옛날 순천시 측에서 그 개발 약속을 사실은 흘려버린 바람에 옛날 승주군이 거의 몰락해버리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해서 익산시가 될 때도 이제 옛날 익산군 측이 비슷한 운명을 겪었거든요. 함열 측이.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통합 움직임이 있을 때 군 측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마음 아픈 안 좋은 사례를 만들어준 것이 이 순천과 승주 통합이라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순광 통합, 여수 순천 광양 통합도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특히 여수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에는 순천이 이 지역 중심이었고 여수 등은 좀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의 정근대의 가장 큰 수거는 순천으로부터의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식민지 시기에 독립을 따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순광 통합에 대해서 여수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이상하게 통합돼 버리면은 광양하고 여수는 공장만 남고 주거나 행정은 다 순천이 가져가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의 지방행정보다도 지금은 어떤 교통이라든지 통신이 발전했기 때문에 광역 행정을 통해서 이제 업무의 효율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명분 때문에 지금 통합이 이제 대세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이제 통합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행정관청을 어떻게 두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된다면 통합이 절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또 다른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공통 이슈에 관련된 도로망이 됐든 어떤 교육이 됐든 관광이 됐든 통합 어떤 이슈를 기능적으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잘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기능적인 어떤 통합이 더 실질적이고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어떤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순천이 자기 내부에서 있었던 행정통합의 결과 일어난 불균형에 대해서 균형 정책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주시길 바라고, 그것이 밖에는 여순광 통합, 나아가서 한국 전역에서 얘기되고 있는 행정통합, 이제 지방소멸을 대비한 행정통합에 지금이나마 늦었지만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오늘 방송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순천은 어떤 전통적인 여수와 광양의 어떤 배후 어떤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도 물론 하고 있지만, 순천만 국가 정원을 통한 어떤 관광 어떤 도시, 그리고 옆에 어떤 고흥의 에어로스페이스에 있는 발사체에 있는 관련된 어떤 기업들, 즉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 센터의 유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또 우주 항공 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발판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이 지금 순천의 지금 상황이 지금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천 하면은 임진왜란 때 마지막 전투가 거의 있었던 순천 외성이 유명한데요. 이게 제가 2012년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성이 아직 흔적이 남아 있고, 근데 제가 사진 보여드린 이유는 외성에 올라갔더니 이런 공장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이게 이제 순천이 밀고 있는
그러니까 여수와 광양 방향으로 이제 동부 순천을 개발할 때 이제 거점으로 삼고 있는 율촌산단, 해동산단의 중앙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거 최근 12년 뒤인 최근에 가서 다시 한번 광양의 구봉산 전망대에서 내려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주변에 많이 비어 있죠. 비어 있는데 12년 뒤에 가보니까 여기가 똑같은 하이스코입니다. 왼쪽으로 공장이 많이 들어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천은 차근차근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천만 크고 있는 게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경상남도 하동까지 아울러서 맞물려서 커지고 있는.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실 이거는 만약에 행정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예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섬진강 광역시가 등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규모예요. 다 합치면 거의 90만 인구가 됩니다. 이 동부 지역으로서.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이제 광역시로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비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 순천을 비롯해서 여수, 광양, 하동까지 다니면서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쪼록 현지 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순천을 봤습니다. 마무리를 한다면 순천은 예로부터 삼산 이수의 고장으로 전남 동부 지역의 교육,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광양과 여수의 배후 중심 도시로서 지방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순천만 국가 정원을 통해서 순천 시민들의 역량을 여실히 지금 이제 잘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순천은 순천만 국가 정원을 비롯해서 그리고 갖고 있는 송강사, 선운사, 그리고 나간읍성 같은 훌륭한 어떤 관광 자원과 그리고 배후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 그리고 앞으로 항공 산업으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까지 더 맡게 된다면 앞으로 전남 동부를 넘어 섬진강 이른의 중심 도시로서 더욱더 발전이 기대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